혜진이의 맑은 눈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며 피한 채 겨우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이한테 모든 얘기를 하고 나니 더 제가 못난 놈처럼 보이더라고요. 혜진이는 찬물만 마시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연애 한번 못해본 사람이 어딨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못했지. 사실 모른 척했지만 부모님께는 대강 듣기는 했어요. 워낙 아버지랑 승혁씨 아버지랑은 막역한 사이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도 모든 진실을 알고서도 제게 소개시켜준 것은 그만큼 믿음직한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 돼요. 앞으로 승혁씨한테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면 되죠. 과거가 절대로 현재의 마음을 이길 순 없다고 생각해요. 혜진이는 제게 조곤조곤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줬고 혜진이 역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저를 만나고 있었음에 놀랐고 무엇보다 혜진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딸을 제게 소개시켜준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절대로 추억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에 끄덕이며 그녀와 부담 없이 편안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 옛날 나영이를 만났을 때처럼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의 감정도 아니었지만 저를 누구보다 편안하게 해주는 혜진이를 볼 때마다 아주 가끔은 나영이가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그것은 나영이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나영이와 불안하게 만났을 때와 제가 지금 혜진이와 편안하게 만났을 때랑 비교가 돼서 생각이 난 거라 여겼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바람대로 혜진이한테 청혼을 하게 되었고 초고속으로 상견례며 결혼식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는데 참 예전에 그토록 힘들었던 결혼이 지금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얘기가 맞다 여겼네요. 저는 혜진이와 결혼하고 살면서 참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축복되게도 아이도 금방 생겨 사이에 아들 하나를 낳고 키우게 되었는데 첫 아들은 엄마 닮는다더니 참으로 혜진이의 수수한 외모를 꼭 빼닮은 아이가 나와 집안의 애교쟁이가 되었습니다. 그간 큰 회사에서 다져온 실력을 토대로 제 회사가 될 곳을 차분하게 일구며 아내의 내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저는 뜻밖의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가 막힌 인연으로 옛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집에서 새빵살이 했던 명철이었어요. 야, 승혁이 너 여전하구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내 예전의 워너비가 딱 너였잖냐. 나 나름 성공해서 이제 독립해서 회사도 차렸고 새빵살이 하던 우리 부모님 번듯한 집이랑 건물도 한 채 사드렸다. 나 이만하면 성공한 거 맞는 거지? 명철이는 어색함 없이 호탕하게 웃으며 제게 친한 척을 하며 악수를 했는데 참 돈이 좋긴 좋은지 그전에 보지 못한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철이 역시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을 하다 노하우를 닦아 돈을 좀 벌어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와 공장을 하나 매입해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썩 잘 되어 히트를 쳤던지 다시 회사를 독립해서 차려 지금은 버젓이 사장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이를 마케팅까지 하는 회사를 일구고 있었는데 명철이도 그에 관련된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징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명철이 부모님은 땅값 비싼 동네에서 거하게 건물 짓고 새 받아먹는 주인이 되었고 그 사이 명철이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그렇게 가정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좋은 소식을 일러주었습니다. 간만에 만난 명철이와 함께 옛 이야기도 할 겸 함께 포장마차에서 잔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자리까지 자수성가 하며 올라온 명철이가 대단하다 여기며 입 바른 말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사업 물려받은 것도 힘든 판에 자기 사업을 그 정도 위치까지 일으키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자 명철이가 제 말에 피식거리며 잔뜩 벌겋게 취기가 올라 입에 닭똥집을 한 점 넣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와이프 덕분이야. 지금도 우리 와이프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업 수완이 좋은지 판단 능력도 빠르고 그 돈 냄새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까. 우리 공장에서 일했던 여자였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막 쫓아다녀서 겨우 결혼했어. 얼마나 착하고 싹싹했던지. 우리 부모님이 예쁘게 봐주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와이프가 독립해서 회사 차리라고 조언해서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딱 성공한 거 아니냐.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지 이쁜 와이프랑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산다야.
라면서 제 앞에서 자기 성공기와 부인의 자랑을 늘어놓는데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웃을 때는 명철이를 한껏 더 띄워주었죠. 잔을 주고받는 사이 이어 사업 얘기에 대해 얘기를 했고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동향들을 들으며 저도 나아갈 방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철이가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저보다도 낫고 경험도 많은 친구라 사업 새내기로서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명철이를 맞춰주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술친구로서 만나 그간 못했던 얘기와 회포도 풀고 점차 오랫동안 만났던 것처럼 절친이 되어가기 시작했는데 명철이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지만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고 당당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는 인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명철이가 나를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제가 명철이를 부러워하고 친구지만 존경에 맞지 않게 되었죠. 그러던 때 하루는 명철이가 너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셔대서 저는 녀석의 집을 근무 직원한테 물어 바래다 주게 되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선 안 될 사람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명철이가 사는 호화로운 빌라에 도착해서 배를 누르고 명철이를 와이프한테 인계해주기 위해 기다렸는데 딱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 나오는 이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기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명철이의 와이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다름 아닌 그녀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나영이었음에 철렁했습니다. 승혁씨가 어떻게 우리 남편과 함께... 놀라 어쩔 줄 모르는 나영이를 보며 저 또한 어리 빠지고 말았고 다신 안 볼 줄 알았던 기막힌 인연에 저는 뒷걸음질 치며 유령이라도 본 듯한 모습으로 명철이를 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심장이 너무나 쿵쾅거리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나영이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놀라 들어온 저를 보며 무슨 일 있었냐고 부드럽게 엄마처럼 달래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괜찮다고 겨우 의연하게 대처했지만 그날 밤 잠 한숨 이루지를 못했네요. 다음날 명철이한테서 바래다줘서 고맙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행여나 전에 나영이와 나 사이를 명철이가 알아챌까봐 전전긍긍하며 전처럼 편하게 만나지를 못했고 이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명철이도 점차 피하기 시작했네요. 명철이도 눈치가 백단인지라 제가 이상한 낌새를 보이니 뭔가 숨기는 일이 있는가 보다 여기며 며칠이 지난 후에야 아예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실망스럽다. 내가 그래도 너와 나름 막역한 사이인데 어떻게 연락을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리냐? 난 그래도 이마 네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속내까지 많이 털어놓고 했는데 혹시 내가 그날 네가 바래다 줬을 때 실수라도 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이렇게 할 리가 없을 텐데 내가 무슨 잘못을 크게 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요새 몸도 안 좋고 회사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전전긍긍한 맘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명철이와 사이가 이것으로 인해 어긋날 것 같고 나영이도 나 때문에 곤란을 겪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하는 게 우선이었고 저 또한 명철이를 만나는 게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제가 이런 태도를 취하니 명철이도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았는데 이윽고 며칠 있다가 드디어 그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얼떨결에 받았는데 나영이였던 것이었죠. 나영이의 목소리 첫 마디를 듣자마자 심장이 떨렸고 내가 마치 무슨 큰 죄라도 된 것 마냥 자책감이 일었습니다. 나영이의 목소리가 신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나영이야, 승혁씨. 나 만나는 것도 거북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전화로 말할게. 당신의 부자연스러운 태도가 명철씨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날 더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알아? 우리 이제 아무 사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눈에 띄는 반응으로 날 곤란하게 만들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당신이 그러면 괜히 내가 더 찔리고 의식하게 되고 어쩔 줄을 모르겠단 말이야. 나 지금 명철씨와 인연 닿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내 가정 이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이로 내 남편 친구로 있어줘. 부탁할게. 나영이는 제게 솔직하게 전화로나마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제 얘기를 듣기도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하지만 다행이었던 것은 그녀의 통화 덕분에 제 마음은 좀 더 편해졌더라고요. 나 혼자 의식한 거구나. 안도의 한숨은 돌릴 수 있었고 나영이 말 맞다나 내가 괜히 의식해서
상황을 이상하게 몰고 가나 싶어 저는 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나영이가 나를 대하는 당당한 태도를 보면 지난 일은 정말로 다 잊은 것 같았고 나 따위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혼자 오버하나 싶어서 저는 나영이의 전화 한 통화 덕분에 더 이상 연락 오는 명철이를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다시 명철이가 저를 찾아왔고 그날은 피하지 않고 예전처럼 다시 포장마차에서 잔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명철이는 원래 돌아온 제 태도에 서운한 듯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너 진작에 이럴 것이지 내가 그건 얼마나 서운했는 줄이나 알아? 내가 큰 뭐 잘못이라도 한 줄 알고. 미안해. 그냥 내가 기분에 따라 기복이 있어서 좀 가끔 휙휙 돌아설 때가 있어. 알잖아. 나 어렸을 때 제멋대로 했던 거. 그 벌은 멍멍이 못 줬나 봐. 고쳐야 하는데 쉽지 않네. 저는 다른 이유를 둘러대며 그간 명철이한테 서운하게 굴었던 것에 사과를 했고 명철이는 안심하듯 피식 웃으며 제 입에 닭똥집 한 점을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게 맞겠지. 그럼 우리 이참에 다시 우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나 떠날까? 남자 둘이 가는 건 좀 이상하니까 이참에 서로 가족들 소개들 좀 할 겸 부부 동반으로 가는 건 어때? 애들도 같이. 아들 하나라고 했지? 보니까 우리 둘째랑 나이가 같은 것 같은데 좋은 친구가 될 것 같고 우리 거래처 사장님 운영하시는 펜션이 있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곳이라 한번 날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하며 웃었는데 저는 화들짝 놀라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가족여행은 무조건 피하려고 했지만 이게 또 화해를 하는 타이밍이라 거절하면 명철이와 사이가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간을 최대로 끌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또다시 내뺄까봐 걱정이 되었던지 저희 집에 예고 없이 쳐들어온 명철이 때문에 제 아내인 혜진이까지 가족여행의 소식을 전해받았고 간만에 떠난다는 소식에 혜진이는 너무 좋다며 박수를 치고 아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 일이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런 녀석이 아니었는데 참으로 제멋대로 하는 고약한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1박 2일로 명철이가 아는 사장님 소개로 빌린 고급 펜션에 하루 동안 머물기로 했는데 가는 내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저는 이러면 안 되지 싶었지만 자꾸 부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명철이는 가족 여행차가 따로 있다며 저희 집까지 그 차를 끌고 와 타게 되었고 차 안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제 아내와 나영이가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네요. 기분 탓인지 나영이가 혜진이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혜진이가 행여나 알까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손나영이라고 합니다. 명철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듣기로는 아드님이 우리 작은애랑 동갑인 줄 알고 있어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머, 그럼요. 잘 지내면 좋죠. 우리 이희가 운전하는 것을 늘상 피곤해해서 어디 놀러가자 말도 잘 못하고 있는데 덕분에 차량 얻어 타고 편하게 가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는 저희 집 별장에도 함께 놀러가요.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아담하고 예뻐서 우리 애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혜진이는 나영이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음에 초대할 뜻을 내비쳤지만 저는 나영이가 그 말에 꿈틀거렸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나영이에 대해서 잘 알았던 저였기에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날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모양새로 명철이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건지도 모른 채 아내들 사이를 곤두세우며 보고 불안한 마음으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고 다행히도 이번 여행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을 계기로 나영이와 혜진이는 친해졌는지 간간히 언니 동생하며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같이 쇼핑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혜진이한테 은근슬쩍 돌려가며 나영이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지만 혜진이는 어이없다는 듯 그저 웃기만 하고 제게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평소 내 인간관계에 관심 없으면서 왜 맨날 내가 나영 언니하고만 있으면 곤두서 있어? 라고 묻는데 저는 그 말에 얼굴이 굳어지며 아무 말도 않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화를 벌컥 내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혜진이 딴에는 그냥 한번 찔러본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말에 휘둘려 버렸으니 어찌 생각할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혜진이는 여전히 나영이와 어울려 다녔고 저는 이러다가 속병 날 것 같아 결국 나영이한테 연락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너 더 이상 우리 와이프와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어. 나 솔직히 너 많이 불편하다.
명철이가 알까봐 조마조마하고 혜진이한테 상처 줄까봐 불안해. 넌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전에 아무 사이가 아닌 것은 아니었잖아. 너도 알려줘봤자 좋은 일도 아닐 텐데 왜 자꾸 내 와이프랑 어울려 다니는 건데? 제발 우리 다시 안 보기로 했잖아. 네가 이렇게 되면 나 더 이상 사업상으로라도 명철이 못 본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둬 라고 말했지만 나영이는 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않고 혜진이랑 어울려 다녔고 심지어 제 아들과 지 아들과 자주 만나게 해 친구로 만나게끔 했습니다. 눈앞에 뵈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초조했어요. 어디서부터 엉킨 실을 풀어야 할지 모르던 찰나 혜진이가 어느 날은 아들과 외출해서 유난히 안 들어오는 날이 있기에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연락이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것처럼요. 그리고 문자로 이따가 연락을 하겠다는 문자가 왔는데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기다리던 찰나 머지않아 전 아내에게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실은 나 여기 지금 아버지 별장이야. 계속 신세 졌는데 초대한다 말로만 했지 정작 당신이 초칠까봐 초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나영 언니네 집에서 얘기하다가 명철 씨랑 확 삘받아서 지금 애 데리고 오게 된 거야. 애들끼리도 너무 친해졌고 나영 언니한테 받은 게 많아서 이번에는 내가 베풀고 싶어서 그래. 당신한테 오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내게 자유시간만 줘. 반찬 다 해놓고 왔으니까 냉장고에서 챙겨 먹으면 돼. 혹시라도 생각 바뀌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라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기가 차고 황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내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나영이가 무슨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와이프를 홀려놨는지 괘씸했고 대체 그 꿍꿍이가 궁금했습니다. 피가 말릴 지경으로 신경이 쓰였지만 절대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이걸 꼬투리로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명철이와 나영이와 엮이지 않을 궁리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나름 명철이네와 끊을 계획을 세운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휴일이었지만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가 마음을 졸인 탓인지 스르륵 눈이 감겨 잠이 들게 되었는데 얼마나 잤을까? 느닷없이 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번쩍 눈이 떠졌고 분명 밝을 때 왔는데 주변에는 깜깜해져와 덜컥 소스라치는 안 좋은 예감이 온몸을 덮었는데 그 예감은 다급하게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이혜진 씨 보호자께서는 얼른 병원으로 와주세요.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차량이 전복이 되었는데 사고가 크게 나서 차량에 타고 있는 분들이 모두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고 병원 관계자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덜덜 떨리는 손과 마음을 애써 가다듬고 후다닥 차를 향해 돌진하며 관계자가 말해준 곳으로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나영이만이 겨우 정신이 들어 멍하니 눈물바람이 되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나영이의 어깨를 콱 움켜쥐고 이성을 잃고 흔들었어요. 우리 혜진이, 우리 와이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들은, 명철이는 어떻게 됐어? 다들 어딨냐고! 라고 절규어린 소리를 치니 나영이는 쉴 새 없이 눈물을 떨어뜨리며 입술을 심하게 떨고는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를 본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와 저와 나영이를 억지로 떼내고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혜진 씨, 조명철 씨 사망하셨고 다행히 손나영 씨랑 강원중 군과 조형원 군은 크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혜진이가 죽었다고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불과 어제 통화했던 제 와이프가 지금은 더 이상 저와 같이 숨을 쉬고 있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 무너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제 아들은 무사하다는 말에 전 제 아들을 미친 듯 달려가 꼭 껴안았고 아내 잃은 슬픔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나영이 역시 자신의 아들을 안고 명철이를 잃은 슬픔에 힘겨워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기막힌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 엄마 찾는 아들 안고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하며 아내의 밝게 웃는 영정사진에 괴로워하면서도 그래도 그녀의 죽음을 애써 받아들인 후에는 그래도 다행히 나와 나영이가 무슨 사이인지 몰라서 가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모두가 아내 잃은 나를 위로했고 엄마 잃은 내 아들의 슬픔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발인식에 큰 소란이 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보내고 있던 나영이를 우리 부모님이 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며느리를 보내고 상심이 크셨는데
옆 장례식장에 있었던 명철이 부모님을 뵙게 되었고 여차저차 말한 끝에 나영이까지 보게 된 게 화근이었죠. 부모님은 나영이와 혜진이가 어울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나영이의 부모님과 명철이의 부모님 역시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영이는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분한 듯 나영이에게 온갖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독설들을 쏟아내셨고 저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 제발 그만 좀 하시라는 말과 함께 부모님 앞을 가로막으며 본의 아니게 나영이를 보호하게 되었네요.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답지 않으세요. 나영이 명철이 부인이고 더 이상 저와 아무 사이도 아닌 여자인데 왜 과거의 일을 끌어당겨 편히 눈 감은 혜진이와 명철이를 힘들게 하시냐고요. 누구보다 괴로운 건 나영이고 저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더 이상 책임을 짐지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라고 외치고 오열했고 부모님들도 가족인 며느리를 잃은 슬픔에 주저앉으며 함께 눈물을 쏟고 겨우 아내의 장례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거짓말 같은 아내의 죽음에 대해 서글퍼하며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저와의 추억이 배어있는 물건이 대다수라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혜진이가 그토록 보호하고자 했던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혜진이가 온몸으로 애들을 보호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에 저는 혜진이의 진가를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게는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을 무렵 나영이가 찾아왔더라고요. 나영이 역시 명철이가 자신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주었는데도 온전히 살아생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자책하며 위태로운 상태를 보였습니다. 모든 게 나 때문이야. 그 예전 너한테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내게 한결같이 진심이었던 그 사람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상처를 줬어. 너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보란듯 혜진 씨와 어울려 다니며 착한 사람을 기만했어. 아무 의미 없었던 지난 사랑에 난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돼. 시간을 다시 되돌리면 좋겠어. 나영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지난 날들에 대한 과오를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나영이에게는 제가 그야말로 정말로 악연이라는 고리로 이어졌던 것이었죠. 하지만 악연도 연이라고 저는 시간이 흐름으로써 모든 것을 혼란 속에 묻어버리고 어찌되었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명철이의 사업을 나영이가 직접 경영하게 되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회사에 번번이 도움 주는 일을 하며 제가 이끄는 회사가 성장하고 도움이 되게 하는 자양분 역할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나영이는 직원들을 잘 부탁한다 여기며 그 돈으로 좀 쉬며 아이에게만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아이까지 챙기려고 노력하며 저희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일도 간간히 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하는데 제 아들도 정이 고파서였던지 나영이를 진심으로 잘 따랐고 이 모습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영이를 보며 마음을 바꾸셨던지 어느 날인가는 제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것 나영이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건 어떻겠냐. 어차피 혜진이도 명철이도 세상 뜬 마당에 임자 잃은 슬픔을 함께하며 그 아픔 딛고 새로 시작할 만한 사람이 나영이밖에 없다 싶구나. 애들이 서로 형제처럼 잘 의지하고 지내는 것 같고 나영이가 그간 일궈온 지 남편 회사도 우리 회사에 넘겨줬으니 그것도 참 고맙고 우리들도 나영이한테 오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너만 괜찮다면 나영이와 잘 다져서 며느리로서 연이 되면 좋겠구나. 라면서 나영이한테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든 말을 바꾸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오기만 했습니다. 저도 나영이도 이제는 친구이자 조력자 같은 사이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람 사이는 아무리 모른다지만 지금 당장은 이 평안함이 좋다는 게 나영이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간지도 많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 말처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미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버린